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 신설을 하고 그 자리에 선배 검사 출신이죠. 김주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배경으로는 그동안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 그래서 고심을 했고 이렇게 임명하게 됐다고 하면서 지금 뭐 야권 등 또 기자들이 이게 결국 사정기관을 레임덕 상황에서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사법 리스크, 임박한 사법 리스크나 뭐 특검 방어용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내가 스스로 제가 풀 문제지 뭐 민정수석이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은 결국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법률가 출신들이 다 지휘를 한다. 그리고 역대 정권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대부분 맡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이 나는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했다가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이렇게 전향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바꾸는 것 이런 태도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처음의 정책 기조 또는 대통령실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들이 지난 2년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꼭 뭐 고집을 피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또 사정 실무 또 사정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민정수석실을 다시 이렇게 복구하는 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민정수석실을 관장하는 인선이 다소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기존에 있던 그 비판의 프레임이 그 검사만 등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답습하는 인선이 조금 나온 것이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그 민정수석실 외에도 수석 외에도 이현모 이제 전 인사비서관이 이번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등용된 것은 이현모 그 전 이제 후보의 어떤 능력과 무관하게 왜 대통령은 자기네 사람들만 끝까지 챙기냐라는 너무 뻔한 비판에 분명히 직면할 거거든요. 아마 지금 여기 서영주 전 부대변인이나 장윤선 기자님 그런 부분들 분명히 지적할 거예요. 저는 입이 아파 입이. 저는 이런 것들을 왜 검사의 나라 입이 아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좋은 소위 뭐 속된 말로 떡밥을 왜 이렇게 계속 주시는 건지 이미 이렇게 총선에 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현모 지금 비서관 만큼 훌륭한 분들 분명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조금 찾아보면. 근데 검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모든 기자들이 그 우리 소위 그 기사의 그 타이틀을 따는 게 윤석열 사단의 막내, 윤석열 사단의 뭐 중추, 검사 후배, 선배 이런 워딩만을 딸 수 있는 인선들을 또 전진 배치한다는 것은 이 취지가 조금 무색하리만큼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정권들도 민정수석 검사를 많이 쓰긴 했죠. 그런데 쓰긴 하죠.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검찰총장보다 후배를 가져다 놨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 검찰 통제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그 의심을 거두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9년 선배 아닙니까? 그렇죠. 27기니까. 예. 27 5기 선배인데요. 중요한 거를 보시면 민정수석에 이분이 뭐냐면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검 차장도 했었고요. 나름대로 이 그 법 쪽에 특히나 검찰 쪽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장악력이 있고 그립감이 있는 분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과 위아래를 떠나서 저는 민정수석 임명하는 걸 보면서 대통령의 워딩을 보니까 궁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민생 청취하려고 민정수석을 만들었습니다. 봐봐 용산 이전할 때도 민생 청취한다고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 갔죠. 그게 민심 청취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기간에 선거 개입이라는 욕 먹으면서 24번을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청취했어요. 뭔 놈의 민생 청취를 그렇게 하는데 또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서 민생 청취를 청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갖 민생 청취를 하는데 왜 나라가 이렇죠? 그리고 본인은 민생 청취 그렇게 많이 하는데 평가가 이렇죠? 그게 부족해서 민정수석을 한다. 이거는 100% 검찰 권력을 꽉 쥐고 본인이 지금 사실상 레임덕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장악용 아니면 단속용으로 만든 것이다. 서정 변호사님 막 기다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이 다 오기 맞죠? 선배고 예. 아마 저는 뭐 민심은요. 우리 그 시사 1번지만 제대로 보면 민심은 득하나요. 민심보다는 이 검찰의 공직기강 바로 잡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든 예. 조국
송철호 건 있잖아요. 예. 이런 데 범죄자들 좀 때려잡아라. 저는 이런 취지로 해석합니다. 아, 김건희도 범죄자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아니, 김건희 자- 여사를 수사니까 범죄자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범죄자 때려잡으려고 한다면 지금 그 눈앞에 있는 범죄자부터 때려잡아야 되는 다 잡아요. 겁니다. 성역 없이 다 잡아요. 성역 없이 다 잡으면 김건희 여사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곧 문제가 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싹 다 잡아넣어라. 그 역할이 민정수석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어제 왜 내려와서 민심 청취 얘기를 합니까? 민심 청취할 거면 기존에 있는 시민사회 수석실을 확대 개편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수사정보 인사검증하려고 실제로 법무부로 이관했던 것까지 인사정보를 다시 가져와서 민정수석실에서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사정기관들 싹 다 컨트롤하면서 인사로 관리하겠다 이런 겁니다. 검찰이 제일 특히 이제 검사장 이상 승진을 해야 전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장 승진에 목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누구 눈치 보겠어요. 이원석 검찰총장 이제 넉 달 남았고 넉 달 후면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어제 온 따끈따끈한 김주현 수석이 인사 문제 이제 다 핸들링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냥 민정수석 통제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 용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것이고 또 하나 대통령이 어제 주목을 주면서 5분 동안 사법 리스크 내가 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본인이 검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본인의 사법 문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풉니까? 예? 조사받아야 되고 수사 대상이 되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10초만 반박하시겠어요? 아니 아니, 대통령이 근데 본 제가 마음을 얘기할 때꼭 반론 대통령이 기회를 본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냥 민심 청취는 국민은 하는 말이고 이거는 실제로 다 때려잡는 거예요. 수사